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실증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새로 붙었네. 안녕하세요. 네, 한실로 할까? 한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입니다. 그 댓글로 왜 뭐 영화 만들고 싶어서 기자 때려치고 어쩌고 뭐 이렇게 길다가 영화 좋아하는으로 줄었냐 네. 궁금하다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던데 네. 별 뜻은 없고요. 네. 너무 길다. 그렇지. 네, 간단하게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영화 만들고 싶은 김프로입니다를 처음에 조금 쓰다가 안 쓴 이유가 뭐냐면 모르겠어요. 저 혼자의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만들고 싶은이라는 말이 못 만들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그 말로 뭔가 그냥 약간 둥치고 쫄리고 들어가는 넘어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그래요. 내가 결과물로 보여주겠다. 오히려. 좋아하면 되지. 그치. 네, 뭐 그런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우려와는 정반대의 생각으로 이렇게 줄인. 진짜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군요. 그렇지. 네. 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방금 생각나는 건데, 한량 실증에서 한실이라고 그랬잖아. 네. 실증 한량으로 하면 실한 김 선생이 되잖아. 그러네. 괜찮네. 그쪽은 괜찮네. 괜찮아? 실한 괜찮다. 실한, 그쪽은 굉장히 뜻은 전혀 다르지만. 굉장히 그 현실의 리얼리티와 맥이 닿아 있다. 그래?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큐멘터리적이다. 네, 맥락을 아시는 분들만 아실 수 있게 실자를 리을 히어로스로 쓰면 되니까. 그렇지. 그럼 뭔가 특별해 보이잖아. 그렇지. 실한.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상담해드리는 날인데 그 전에 오빠 생각 31세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야, 요거는 조금 독특하네요. 네, 먼저 사연 내용을 김 선생님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읽어볼게요. 네. 야, 이건 어떻습니까? 사연이 참 귀엽네요. 네.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빠 미소 짓는다고. 전 이 사연을 보면서 오빠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본인들은 공유를 하는 편이셨나요? 근데 공유를 하게 되지 않나? 시간을 공유를 좀 마- 하는 네. 편이군요. 네,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야. 어쩔 수 없이 공유가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자기가 노력해서 막지 않는 한. 김 선생은요? 저는 조절을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할 말 안 할 말을. 네. 네. 그 할 말 안 할 말이라는 게 내 안에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 또는 말하기 싫은 내용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친해지거나 정말 인생을 같이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네. 그래서 공유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네. 말하면 내가 약점 잡힐 것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건 얘기 안 해.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퇴근 시간이 원래는 6시야. 근데 나는 무조건 칼퇴 6시야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지. 굳이. 그래. 그치? 그렇잖아. 그렇지. 그렇지. 난 퇴근 후에 삶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근데 여자친구가 이미 6시라는 걸 알고 있으면, 오빠, 6시가 넘었는데 왜 안 와? 이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런 네. 내용들은 철저하게 은폐합니다. 야. 하지만 네. 얘기하면 내가 칭찬받을 것만 같은 이야기들은 과거의 나의 삶에 좀 어려웠던 일이라도 얘기를 하죠. 일관성 있다, 일관성. 이게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에요. 정말 실하다, 실해. 그럼. 괜히 실한 김 선생이 아니야.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예전에는 네.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 네. 닦아가지고 피를 많이 본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저는 그때 그래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진실한 사랑 뭐 이런 거 모든 것을 오픈하는 사랑 네.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그렇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들 때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하는 걸 내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줄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부담된다 느끼셨으면 그 얘기는 절대 남한테 이제 자기도 못하는 거지.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내가 들어줌직하고 이런 대화가 난 괜찮다 하면 그 정도가 오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면 나오지 않나? 답이? 이미 써주셨어요. 네. 그렇게 자기 어두운 얘기나 나는 이랬어. 그리고 난 네가 궁금해라고 훅 들어오면
좀 그렇습니다. 부담스럽다는 얘기지. 그렇죠. 네. 듣는 네. 것도 좀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근데 그렇다고 너무 얕은 연애만 해온 건, 그러니까 이 얕다 깊다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어떤 솔직하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무기가 약점을 잡히는 거랑 약점을 잡는다. 내가 뭔가를 알아서 내가 지금 약점을 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로 나는 이만큼 오픈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안 해? 이걸로 또 그걸로 무기처럼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답의 강박에서 벗어납시다. 네네. 이거는 정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이렇게 하면 얕은 건가요? 뭐 이렇게 하면 깊은 거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각자 맞는 스타일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또 이렇게 적절하게 내가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니까 뭐 터치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각자 주도적으로 살자라고 하면서 그걸 굉장히 쿨하게 서로 받아들이면서 좋은 사람들이 있고, 네네. 네, 그냥 뭐 허물이나 오픈 이런 걸 다 오픈하면서 가는 사람 또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는 그냥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가수 BMK라고 아시죠? 알죠. 빅마마킹. 그분이 국제 결혼을 하셨어요. 그 미국 남자분이랑.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국제 결혼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했을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말을 많이 안 해도 좋다고. 그래. 서로 간의 깊은 얘기, 인생의 이런 깊은 얘기 이런 거 의사소통이 안 돼서 잘 안 돼요. 힘들어. 네. 근데도 둘이 살아가면서 부부로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렇지. 네. 그 스타일이 맞으면 되는 거고, 그냥 차라리 그 고민을 내가 틀렸나를 고민하지 마시고, 나랑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이 누구지? 네. 어디 있지? 이런 사람을 찾는데 차라리 고민을 쓰시는 게 더 네.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또는요, 스타일에 따라서 어렵고 힘들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도 굉장히 캐주얼하고 쿨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을 만나서 사실 나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를 막 인간극장처럼 인간 다큐처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스타일이 잘 맞는 진짜 친한 사람한테는 나 사실 그랬잖아. 그러면은 그랬구나. 아이고 기집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네. 네. 그리고 사실은 둘이 있을 때 둘의 관계에서 둘이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거나 내 스스로가 조금 더 이런 대화나 이런 생각을 공유하면서 내가 좀 더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는 게 뭔가를 그냥 집중하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먹고 살 일과 진짜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갈등은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특별하지 그러니까 않아. 전 지구인이 사실은 겪고 있는 갈등인데 그 갈등의 양상과 케이스가 각기 다른 거지. 근데 그거를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서 영원히 수평선 위의 배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걸까? 이런 얘기를 2박 3일 해봤자 길어지고 있습니다. 백합하게 말이. 그 얘기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럼 통과해 나갈까? 라는 만약에 대화가 된다면 그 대화는 유효하지만 둘이 그 대화를 했을 때 뭐가 더 유효하고 가치 있을지 생각해보고 이건 공유를 해야겠다. 혹은 따끔하게 뭐라고 해야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뭐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 네. 따끔하게 멀어가는 거 참 좋아해. 저 소란스러운 게 좀 싫어요. 고요한 상태가 좋아요. 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분은 뭐 본인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바깥으로 돌리면 될 것 같고 스타일의 문제다. 스타일을 맞는 사람을 찾으면 될 문제니까 너무 깊이 고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별일 아닙니다. 네. 그리고 보면 여기 훅 들어오면 좀 그렇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훅 안 들어가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문제일 수도 있다. 네. 자, 이분한테도 저희가 술친구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는 어떻게 이걸 복용하셔야 도움이 될까요? 누가 훅 들어오려고 하면 술 먹여. 그만해. 네. 아니면 해 한 다음에 이렇게 탁 집어넣자 던져서. 네. 아무튼 술 한잔 하시고 본인에 대한 고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라. 도움이 안 된다. 네. 자, 이번 주 새신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새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많진 않은데 어떤 특정한 이름이 굉장히 제 눈에 지금 난감하게 들어오네요. 네. 기대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새신자 소개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은 같이 축복해줄 준비해 주시고요. 간다 사나이 깊은 두 번째 달린 먼지 귀신 바닐라 라떼 중독 살다치위 새하만호 1 윤기 강화 잔나비 걸상버섯 킹초이 하늘마을 주밀 DOWJTI 41 인랑 LINCECUM MNM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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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적십자사와 한 달 동안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 네. 못지않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트 누리기 운동.
하트를 누릅시다, 여러분. 네. 그렇죠. 심폐소생운동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하트를 눌러주세요. 하트가 저희 다운로드에 비해서 하트가 너무 적어요. 네. 네,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 빈 하트가 여러분 그 핸드폰 배터리 성능 저하에 연관이 있다는 발표가 나오지 않나? 뭐 그런 얘기 들은 것도 같고 그래요. 그래요. 네. 하여튼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네, 저희는 2부에서 연세로됨 정신과 최희연 과장님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행신동에 사는 노성주입니다. 네, 연세로됨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 모시고 상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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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가 아직 안 떨어지셨네요. 뭐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그 목소리가 더 좋다면서요. 네. 오늘 괜찮죠? 목소리는 조금 덜 매력적이시네요. 그 기준으로 하면. 별로야. 다시 감기에 걸리겠어요. 다음 주에 감기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날씨가 추워가지고 네. 감기 걸리면 오래 가거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김프로가 감기를 더 걸린 것 같은데요. 요즘에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 제가 이게 목이 자주 잠기는 것 같아요. 쉽게.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만 걸린다는 성대 결절 뭐 이런 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왜냐면 제가 선천적으로 성대가 그렇게 튼튼하거나 이러지 못해가지고 말을 조금 오래 하면 목이 자주 잠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목소리 큰 막 이런 성량이 풍부한 사람들이 늘 부러웠어요. 네. 저 성량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약간 인위적으로 좀 노력을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성대도 근육이라서 안 돼. 약간은 되긴 하겠죠. 김 선생님한테 우리가 좀 배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저 말 벌써. 듣고 대학교 때 그렇게 뭐 트레이닝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한 동아리 가면 그런 거 하거든요. 연극 동아리 가면 네, 뭐 막 소리 지르고 막 허 이러고 하고 혹시 호흡하면서 안 돼. 선천적인 거야.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이렇게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목을 이렇게 빼고 얘기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네. 1시간 강의를 하면은 처음엔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목이 쉬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성대 단련하는 법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특히 각양각색의. 김프로가 목소리 잠겨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안쓰러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냥 아들. 근육을 지금 해도 되나요?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왜 매일 도전? 근육 운동을 하래매? 성대 근육까지 내가 운동해야 되니? 야, 진짜. 힘들어. 방송인 쉬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만뒀잖아. 그러게요. 자, 오늘은 20대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뭐 지금은 이렇게 막 웃고 떠들면서 얘기합니다만 굉장히 진중하고 네. 좀 무거운 사연을 또 보내주셨거든요. 네네. 일단 사연을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제가 9살 때 이혼했어요. 아빠가 엄마를 안방에 가두고 때렸던 기억이 늘 기억 한 구석에 있습니다. 엄마가 살려달라고 제 이름을 불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방문을 손톱으로 긁고 절규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성한 데 없이 시퍼런 멍이 든 채로 제 방에 누워 있었죠. 다음날 밤 엄마와 저와 동생은 단촐한 짐가방 하나를 들고 도망치듯 떠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아무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식당 일, 보험 판매, 캐셔 등을 전전하시다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만할 돈을 벌지 못하자 아마도 노래방 같은 곳에서 일을 한 것 같아요. 밤이 되면 숨겨둔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새벽이 지나서야 들어왔거든요. 늘 약간의 술 냄새가 났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병원에 있다고 해서 갔더니 엄마가 취객한테 재떨이로 얼굴을 심하게 맞았다고 했어요. 엄마는 온몸에 멍이 든 채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누군가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지 못해요. 속이 울렁거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싶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엄마는 고통 속에서 그 일을 하며 우리를 먹여 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우울증과 비참함에 늘 어두웠어요.
못 이기는 술을 먹고 자동차 옆에 쓰러져 계실 때면 저는 엄마를 챙겨서 집에 모시고 왔어요. 토하면 닦아드리고 재워드리고. 그 시절에는 늘 동생을 재우고 나서 엄마가 올 때까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아오면 엄마가 잠시나마 기뻐하는 모습이 좋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싶어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괴로운 현실에서의 유일한 도피이자 엄마를 도울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요. 엄마에게 또 다른 짐이 되기 싫어서 사춘기 없이 지냈습니다. 엄마를 위해 시작한 공부고 다행히 공부에 재능이 없지는 않았나 봐요. 그런데 그 공부가 이제 와서 저를 숨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갈등의 숲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혼자 결정했어요. 엄마와 동생은 제가 보호해야 한 사람이었거든요. 대학원을 쓸 때도 대학원을 갈 때도 누구랑 의논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공부만 끝내면 나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왜 이 공부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을 겨를도 없이 그냥 열심히 했어요. 학자금 대출과 성적 장학금으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고 생활비는 마이너스 통장과 알바로 충당했습니다. 전문직 자격증도 땄고 이제 사회로 나가서 일만 하면 되는데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느낌만 들고 결국 나라는 존재는 찾지 못했어요. 사막에서 오아시스 환상을 보고 맹렬하게 뛰어오다가 10m 앞에서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을 때의 느낌 같다고 할까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모든 걸 회피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요. 본인이 뭘 먹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욕구가 없어요. 진짜 모르겠어서 모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라는 것도 인간의 삶이라는 특별함 속에서만 귀한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것도 오롯이 사회의 관습에 따른 구분일 뿐이잖아요. 나를 알아간다는 게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요? 삶에 대한 욕망과 의지 없이 그냥 사는 게 가능한가요? 그저 다들 잘 살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야. 네. 네. 일른이의 목소리도 한몫하는 것 같은. 네. 메소드 낭독. 네. 겨울 작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겨울이 왔으니까. 느낌이. 이게. 네. 뭐 하여튼 굉장히 어렵게 지내오셨는데 네. 일단은 애쓰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럼요. 대단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걸 뭐 저희가 그냥 말로 이렇게 위로하는 게 얼마나 와닿을까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사연 정리하면서 이제 제일 첫 줄이 빠졌어요. 먼지 쌓인 과거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네. 내용만 넣느라고 빠졌는데 이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상담을 하든 간에 본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먼지를 털어내겠다라는 본인의 생각을 저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네. 물론 어렵고 저희가 아주 개운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이미 이 부분을 먼지털이를 시작하셨다라는 면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 늘 함께 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그래도 여쭤보신 거는 하나하나 얘기를 해드리겠죠? 네. 그럼요. 조금 걱정스러운 표현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삶이라는 것도 인간의 삶이라는 특별함 속에서만 귀한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것도 오롯이 사회의 관습에 따른 구분일 뿐이잖아요. 이렇게 써서 처음에 우리 이거 시작하기 전에 김포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그냥 읽을 때는 모르겠고, 근데 여름 작가가 쭉 읽을 때 느낌은 약간 선을 했어요. 죽고 싶구나 이런 느낌이 왔어요. 삶과 죽음이 차이가 없다. 왜 사회의 관습에서 나누냐. 나는 지금 삶에 있는 거나 죽음에 있는 거나 같다면 내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처럼 느껴져서 약간 선을 했어요. 저희는 이럴 때는 다시 물어요. 혹시 죽고 싶으시냐고, 자살하고 싶으시냐고 물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의사가 있다면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누고, 물론 삶과 죽음이라는 결정도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안전한 가운데 본인의 고민들을 이래저래 지금처럼 이야기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자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저는 제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힘든 본인의 삶에 막중한 무게가 있는 삶을 쭉 살아오셨잖아요. 네. 아주 어릴 때부터. 마지막에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이제 여름 작가 말 듣기 전에 글을 봤을 때도 살아야 되니까 살긴 하는데 특히 나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깊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한마디로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삶의 모티브, 이유가 별로 안 느껴지고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근데 없는 이유는 이미 잘 얘기하셨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트라우마를 피해서 어머니가 중대한 결단을 내리시긴 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어머니의 삶은 또 굉장히 어려운 삶이거든요. 자식들을 위해서 돈 벌고 좀 험한 일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여러 일도 보고 근데 그거를 또 이 어린 딸로서 그거를 옆에서 같이 보호하고 간호하고 이런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나이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자기가 뭐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 든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뭘 바란다는 것이 죄예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누르죠. 네.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거 몇 년 지나면 그나마 있었던 자기가 뭘 하고 싶다라는 씨앗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제 무의식에 가려 있긴 한데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펼쳐보니까 없네? 당연히 없죠. 금방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없는 건 사실은 아니다. 네. 일단 질문을 나를 알아간다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고 나를 알아간다는 게 과연 존재하나요?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네.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해 주신 것 같아요. 존재한다 분명히. 네. 다만 굉장히 오랫동안 본인이 원치 않게 트레이닝이 되셔가지고 네. 그것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분명히 이건 존재하니까 그거를 단기간에 그냥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네. 그 부분을 열심히 찾아보시면 찾아진다 결국에는. 오히려 지금이 사춘기처럼 오는 거죠. 그거 예전 같으면은 왜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어차피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고 네. 그것만 하느라고 시간 보내도 빠듯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무언가 자기 앞에 길도 완전히 이제는 안정적으로 있고 전문가 자격도 있고 뭔가 이렇게 궤도에서 이제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걸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내가 이런 식으로 굳이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야말로 자기 의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괜히 갈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직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네. 저는 이분이 이제 글로 써주신 허무감에 대해서 좀 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떻게 써주셨냐면 요약을 하자면 저는 늘 혼자 결정했어요. 이 공부만 끝나면 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하는지도 물을 겨루도 없이 그냥 열심히 했어요. 이러저러해서 돈을 벌었고 이제는 전문직 자격증도 땄고 사회로 나가서 일만 하면 되는데 열심히 몇 년 동안을 분투해서 얻은 이 결과가 지금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느낌만 들고 이게 나라는 존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사막에서 오아시스 환상을 보고 맹렬히 뛰어오다가 즉 내가 이 공부가 끝나고 전문직 자격증을 딸 수만 있으면 나를 찾고 의미가 있겠지라는 환상을 보고 맹렬히 뛰어오다가 10m 앞에서 이게 다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을 때의 느낌 같다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무척 허무하고 공허하고 모든 걸 회피하고 싶을 뿐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라고 써주셨거든요. 네. 완전 비슷한 건 아닌데 제가 대학생 때 약간 이런 정신적인 허무한 시절이 한 2, 3년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저에게 중요했던 인생의 이유들이 있었지만 양상은 비슷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삶의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그런 괴로움을 거의 1년 가까이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역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잘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또 큰 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 삶의 동기를 줄 수 있을 법한 그런 도전이 있다면 되게 막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완주 이런 거 있죠. 네. 늘 허무하게 지내다가 마라톤 대회 딱 그 플랜카드를 봤을 때 왠지 마라톤 완주가 주는 그런 환상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42.195를 다 뛰고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그래서 저거를 뛰면 혹시 나에게 그런 게 올까 해서 대학교 때 마라톤 완주를 한번 도전했었어요. 천신만고 끝에 다 뛰었어요. 그때 결승전을 통과했을 때 제 마음이 딱 이랬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내 삶에. 나에게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마라톤을 뛴 다음에 더 허무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동안 또 방황하다가 대학생들이 도전하는 그 몇몇 유명한 공모전들이 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공모전 중에 최상위 레벨에 있는 공모전이 있었어요. 누구나 선망의 대상을 갖는. 저거를 뭔가 해내면 내 삶의 어떤 그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그걸 또 열심히 준비해서 실제로 그 공모전에 당선이 됐어요. 당선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라톤 통과했을 때랑 느낌이 똑같았어요. 아무런 감흥이 없더라고요. 네. 진짜 허무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마음이신지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역설인데 네. 지금은 이제 자격증도 따고 뭔가 새로 시작할 만한 상황인데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네. 더 이상 새로운 건 펼쳐지지 않는 것 같던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결론은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 길을. 네.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자기 선택을 좀 달리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어떤 직종에 그걸 위해서 달려왔다기보다는 그만한 자기 수련을 했기 때문에 그 직종을 포기해도 되기는 해요. 네. 하지만 극히 드물다. 그거는 되게 자기가 간 길을 계속 가는 거긴 하고 다만 근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에 대한 이유들을 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제일 많이 보이는 측면은 그동안의 결정을 늘 혼자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허무하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만약 개인 상담을 한다면 당신은 지금 혼자 결정하고자 했던 인생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저와 함께 결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의견을 듣고 저희한테 이 사연 저 사연에 대한 반응을 좀 듣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왔어요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없네. 내가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했으니까 누가 그거를 아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도 아무도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의 심정이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저희는 일단은 너무나 애써 오셨다.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뤄온 것들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굉장히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많이 이루어낸 것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여전히 한 걸음 더 가시는 그 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게 필요한데 하나는 박수 또 하나는 남의 의견. 네. 본인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얘기 좀 듣고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해볼까? 라고 좀 생각도 해보고 그런 기회를 지금 가지게 되면 이젠 좀 덜 외로우실 것 같고요. 또 책임도 조금 서로 나누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욕망과 의지가 없이 그냥 사는 게 가능하냐?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쭤보시면서 괴롭다는 거는 계속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증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쩌면은 다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해서 그걸 동력 삼아 오신 거 아닌가. 내가 하는 모든 어떤 노력이나 나에게 오는 고난이 하나의 당위성으로 극복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쟁취해야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나는 엄마를 위해서, 이 가족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라는 전제 앞에 놓이면 모든 자기의 힘듦이나 아니면 자기의 걱정이나 자기의 사소한 충동이나 욕망 같은 건 굉장히 사소하게 치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쭉 달려오신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내가 그걸 충족시키겠다. 아니면 그거 앞에서 내가 떳떳하겠다 한 게 굉장히 큰 하나의 욕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것이 실효가 없으니 다른 걸 찾을 때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 질문을 하셨다는 건 역설적으로 욕망이나 욕구나 딱 한 줄의 문장으로 아니면 눈앞에 명확히 보이는 어떤 이미지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무언가가 없으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걸 본인 스스로도 깨달으셔서 약간의 당혹감을 느끼신 거 아닌가. 앞으로 펼쳐질 굉장한 많은 가능성 앞에서 이건 낯설다라고 느끼신 거 아닌가. 투사라는 방어가 있는데 네. 좋게 쓰이지는 않아요. 이제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남 탓하는 경우를 흔히 쓰는데 네. 자기 건데도 남의 거다. 자기 거라고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의지라는 것들을 거의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를 보면서 거기서 자기를 투영해서 늘 본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어머니를 늘 봤겠지만 결국은 그건 잘 보면 힘들고 어려운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거랑 진배가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돌연 어머니가 부재한다고 쳐봐요. 없어지면은 자기가 늘 모든 거를 걸었던 자기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순간 이제는 내가 아끼던 어머니를 뭐 어떻게 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쳐요. 그럼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생각이잖아요. 하지만 자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워낙 투사를 해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한 사람 더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일단 지정을 해서 거기서 자기를 또 투영해서 일단 보고, 물론 더 연습이 되면 나중에 내 안에도 이게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발견된 어느 프로세스가 오겠죠, 단계가. 하지만 그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은 어머니를 통해서 늘 자기를 반영했던 것처럼 지금도 조금 더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은 조금 유념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선생은 그러면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좀 달랐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종교적인 원인도 있었고 뭐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 두 가지를 하면 혹시 삶의 동기가 돌아올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둘 다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냥 좀 걷다 보니까 그날 깨달아지더라고요. 뭔가를 이루는 거 성취에는 만족이 없구나.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뭐가 생기는 건 아니구나. 이걸 이루면 내가 뭔가 그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성취에는 그런 건 없다. 그걸 하나 알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깨달음인데. 그러니까 막 득도사. 득도. 네. 달성하려고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가봤자 별거 없다라는 걸 하나 알았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이 꼬라지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제가 어쨌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신이 있고 그가 섭리가 있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모순이 많고 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살인, 전쟁, 부정부패, 비리 등등 억울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건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은 뻥인가? 그런데. 근데 그날 비슷하게 성취에는 만족 없다는 걸 깨달은 뒤에 즉시 또 뭘 깨달았냐면 그나마 우리가 이 꼬라지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그레이스겠구나. 라는 그 두 가지를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방황이 정리됐어요. 네. 근데 저랑은 완전 다르죠. 케이스가. 다르더라도 네. 고민을 오래 되씹어 보면서 네. 계속 그 고민을 짊어지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자기 나름의 해답이 온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게 자기가 기대하는 요렇게 하면 아마 해답이 올 거야라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안 오고 그냥 길 가다가 난다든지. 근데 그 전에 그거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만큼 차곡차곡 쌓아왔다는 것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극복했어요? 라고 아까 김프롬이 물었을 때, 네. 저도, 나도 약간 다들 그런 때가 있으니까 눈뚝 떠오른 게, 나는 피와 뼈로 이루어져 있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느 날. 그러니까 생각이, 이분들이 다들 철학자시네. 생각과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거기로 막 심장에 들어가면서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생각 좀 하고 살아. 왜 막 이렇게 H2O 산소만 먹는 내가 막 이영애처럼 돼 있는 것 같은 살이 쭉쭉 빠지면서 공기만 먹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지금 굉장히 극도로 싫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그냥 무색무취구나.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옅어지는 거구나. 불러 처리되듯이 막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냥 누워 있기만 하는 뭐 그런 시간을 막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그냥 정말 생뚱맞게 비틀즈라고 있어요. 비틀즈. 가수 비틀즈 말고 먹는 그 사탕 종류 무슨 동글동글한 거. 동글동글 그걸 안에 새콤달콤한 거. 새콤달콤처럼 그렇게 이제 점점 존재가 옅어져 가다가 비틀즈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러 갔어요. 점점 존재가 옅어지면 신발 신기도 힘들거든요. 내가 계단을 밟으면 약간 유영하듯이 흘러가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상태에서 근데 계단을 이렇게 한 걸음 가서 편의점에 갔는데 비틀즈가 있는데 분명히 내가 옛날에 샀을 때는 270원이었는데 너무 비싼 거야. 내가 근데 동전을 몇 개 안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순간 근데 너무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보통 제 상태가 그 상태쯤 되면 아저씨들이 나한테 뭐 이렇게
이게 얼마예요? 아, 그래요? 돈이 모자라네요. 이러고 돌아서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러고 집으로 막 뛰어간 거야, 내가. 비틀즈를 너무 먹고 싶다는 그 마음에 침샘에 침이 막 고이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냥 소소한 즐거움을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비틀즈의 맛을 알고, 비틀즈를 먹고 싶어 하다니, 나의 고민 참 더덥다.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졸리면 자야 되는 사람이다. 아, 내가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고 나의 고뇌가 깊어지더라도 졸리면 잔다, 난. 남도 그렇다. 그러니, 야, 넌 이렇게 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자고 있냐? 라고 화내지 말자. 나도 졸릴 땐 잔다. 뭐 이러면서 약간 유물론적인. 그렇죠. 뭐 세계관으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이제 이분도 아마 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루하루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건 계속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고민을 끝내면 살아갈 수 있나, 아니면 고민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 근저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고민을 끝내고 고민을 끝내야 될 단계가 오면 해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실 생각을 안 하고 그 고민의 시작점을 뒤로 계속 밀어놨다가 사실 그 고민이 지금 시작된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고민을 불현듯 하다가 불현듯 까먹다가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분 어떨까. 같은 경우는 정리를 어쨌든 본인이 쭉 차근차근 하시고 또 이런 거를 저희한테 오픈해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고 네. 또 본인이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일단 고민의 깊이가 굉장히 깊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오셨기 때문에 네. 뭐 두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두 분이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택도 없이 이게 뭔가 해결된 포인트도 네. 계속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그런 게 올 것 같고 본인이 욕망하셔도 괜찮다. 네. 그리고 그렇죠. 욕망하셔야 된다 이제. 네. 네. 그리고 답 없는 고민이 또 찾아왔을 때, 아, 또 시작됐구나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왜냐하면 그게 답이 있으면 우리는 사실은 삶과 죽음을 인지하기 전에 신선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고민이 만약에 답이 다 내려졌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인 이유는 그냥 불현듯 답이 없는 생각에 대해서 골몰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욕망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게 그냥 갈무리를 하시는 것에 네, 그래서 뭐 마지막에 질문을 했으니까 너무 기계적이지만 답을 하자면 나를 알아간다는 게 과연 존재하는 거냐? 존재하죠. 네. 당연히 존재합니다. 삶에 대한 욕망과 의지 없이 그냥 사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지금처럼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 네. 그거를 다시 이제 느낄 때까지는 여러 가지 좀 과정이 필요하긴 하다. 그저 다들 잘 살고 계시냐? 아니요. 참 사소한 것으로도 목숨 거는 사람 많고 굉장히 큰 일인데도 아무것 아닌 양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많고 네. 종교적인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인간의 가치가 doing에 있지 않고 being에 있다. 내가 뭘 해야만이 성취해내야만이 내가 인정받고 가치 부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 being, 내가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말이 좋지. 말이 그거를 그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건 귀여운 고양이들이나 그게 이제 실천이 되는 애들이지. 걔네는 내가 귀엽다냥 이러면서 모든 해결이 다 돼버리잖아.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귀엽지도 않고. 근데 뭐 아무리 귀여운 고양이도 우리 아내한테는 끔찍한 애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알러지가 있는 사람한테 또 이게 해결 안 되는 존재론적.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로도 뭐 충분히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는 있잖아요. 네. 이분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다만 요 시점에서 지금 굉장히 갈등 어리게 표현이 되고 있을 뿐이니까 네. 중요한 건 이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 네. 지금처럼 먼지 털듯 하나하나 얘기 꺼내서 처음부터 차곡차곡 얘기를 나누시는 것. 이 자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연애를 하세요. 연애. 진짜로. 네. 네. 아마 표현하지 못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굳어졌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실 텐데, 자각을 못 하실 텐데 굉장히 외로우셨을 거예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져야 되는 삶을 벌써 10수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외로웠구나라는 것도 자각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연애를 하게 되면,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서로 욕망하게 되면 내 실제 상태가 보이게 됩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연애를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만나게 되고 스스로의 욕망을 확인하는 과정은 상당 부분 연애의 과정에 다 있어요. 네. 잘 안 되셔도 좋고 투닥투닥하고 싸워도 상관없지만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해 보시라. 네. 저는 여기 강력히 나왔네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본인이 뭘 먹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아는 사람이 정말 부럽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연애를 하면은 애인이 물어봐요. 너 뭐 먹고 싶어? 글쎄 라고 대답하고 뭐 할래? 그러면 대답하는데 지금 자기처럼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면은 애인이 아니 너는 왜 생각이 없어? 해가지고 구박을 하느냐. 구박 안 하겠죠. 근데 그런 구박할 사람은 빨리 떠나 보내시고 새로운 상대를 만나시는데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정말로 그렇게 물어볼 때 대답 못하면은 이끌어주지 못하는 상대가 있어요. 네. 그런 연애는 하지 마셔라. 제가 보기엔 조금 김 선생님과 같은 리드를 잘하는 연애가 필요한데 A안, B안, C안. 저런 김 선생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뭐 먹고 싶어 할 때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객관식을 줍니다. 그렇죠. 1번 뭐가 있고 2번 뭐가 있고 이 중에 뭐 할래?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고르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어렵게 아무것도 기반이 없이 고르는 건 확실히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근데 단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자기 욕구를 끌어올 수 있는 리드를 잘해주는 상대와 같이 있으면 본인의 욕구를 충분히 발견하는데 좀 더 빨라진다. 네. 이 글을 저희한테 써서 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작이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 게 여기 나온 내용들은 의미가 없고 난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지만 사실은 찾고 싶다 있다면 말해달라 그렇죠. 이런 얘기의 네.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다음 페이지에 동력이 될 수 있는 걸 본인이 스스로 시작하셨다. 그럼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때까지 뭔가 책임감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은 그것을 더 좀 크게 그냥 자기 안에 이미지화 시켜서 거기 기대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 짓눌리기도 하면서 이제 막 달려오셨던 것 같은데 좋아하는 게 뭐다고 말하기 힘들 때는 저도 종종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를 골라야 되면 내가 궁극의 무엇인가를 그놈의 궁극을 참 좋아해. 그러니까 궁극의 무엇인가를 내가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내가 찾는 그것이라면 내가 이걸 못 알아볼 리 없다. 라는 강박이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다면 제게 좀 쉬운 선택은 뭐냐면 이건 진짜 아니다. 나 이거 너무 싫다. 라는 건 찾기가 수월하거든요. 네. 싫으면 하지 마시라. 부정적인 거 네. 더 제껴내는. 오히려 나 이제 이거 좀 싫은데? 이렇게 안 해볼래? 나 안 해.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으로 한번 자기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자기의 욕구나 욕망이나 원하는 바를 또 찾아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사연을 저희가 하여튼 다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 4명 다 이분이 자기 욕구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자기 욕구를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고 네. 그런데 그것들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환경이 어려웠었다. 네. 정말 내가 만약 이 환경이었으면은 이런 질문조차 못할 사람일 텐데 이분 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본인도 충분히 인정해 주시길 바래요. 지금 적지 않으셔서 저희가 뭐 연애를 하고 계신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사랑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같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면 좋고 만약에 지금 연애를 안 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연애랑 상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자기 욕구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대화는 이성적으로 하지만 상당히 감성을 계속 중요하게 취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뭐 약물 치료나 뭐 이런 거는 도움 좀 되나요? 아니면 아직 너무 그럴- 이제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을 발산을 잘 못했던 경우에는 우울증처럼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럴 때는 간혹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되게 그런 판단 자체는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 선생님이 권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네. 지금 애타게 찾고 계시니까 분명히 그거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는 뭐 욕망하셔도 되니까 욕망을 좀 충분히 하시는 법을 좀 고민하셔도 되지 않을까. 김두식 교수님의 욕망해도 괜찮아 이런 책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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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책도 한번 좀 보시고. 네. 네. 자, 사연 보내주십시오. 어떤 종류의 사연도 저희가 성심껏 상담해드리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